어느 날, 아이고 덥다 더워. 화장실 청소는 또 언제 한담? 어? 지금 들어오세요 사모님. 잠깐 옷 갈아입으러 왔어. 근데 지금 제정신이야 아줌마? 당신 혼자 일하는 집에 선풍기가 왜 켜져 있냐고? 지금 실내 온도가 34도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하나 켰어요. 그래서? 꼴랑 파출부 주제에 남의 전기 도둑질이 나겠다?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이 넓은 저택에서 일하려면 선풍기 하나 정도는 켜야 저도 버티죠. 그렇다고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 그렇게 더우면 밖에서 폐지 주워다가 그걸로 부채 붙이면서 버티고, 이따가 우리 아들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나 에어컨 켜. 아휴, 그러다가 저 열사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라고요? 이 나이에 병들면 쉽게 낫지도 않아요. 병들든가 말든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일까지 휴대폰 동영상 촬영하는 법이나 배워와. 갑자기 그건 또 왜요? 내가 앞으로 자주 외출할 예정이거든. 우리 남편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니까 앞으로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해. 설마 저를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목적도 있고, 영특한 우리 아들 공부시킬 목적도 있고.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랑 아들 공부시키는 거랑이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세요? 참 말 안 통한다, 안 통해. 우리 아들 공부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는 뜻이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아드님 아직 유치원이에요.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에 너무 억지로 공부시키면 안 좋아요. 그렇게 해야 장차 명문대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지. 여하튼 어린 아줌마는 갑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그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법을 가르쳐달라고요? 그거 대놓고 엄마를 감시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엄마도 알지만 어쩌겠니? 그 여자 꼬라지 안 당하고 사려면 어떻게든 비위 맞춰주는 수밖에. 그냥 그거 얘기 들을수록 쓰레기네. 나이도 한참 어린 년이 우더른인 엄마한테 반말이나 찍찍 해대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나 말이다. 가사도우미 생활 10수년에 동영상으로 업무 내용을 찍어서 보고하라는 사모는 살다 처음이야. 어디 그것뿐이니? 자기 아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가 집에 딱 붙어서 직접 가르치든가. 왜 꾸준 나한테 자기 자식 관수를 떠넘기는지를 모르겠다니까는. 더군다나 유치원생 어린애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모습도 어른으로서 참 두고 보기 힘들고. 저기 엄마, 그러지 말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엄마는 가사도우미 경력도 많으니까 그 집 말고도 일해달라는 곳 많을 거잖아요. 나야 생각 같으면 그러고 싶지. 그치만 그 집 사장님이 자꾸만 눈에 밟혀. 사장님이 왜요? 일전에 우리 손주가 뇌수막염으로 사지마비가 올 뻔했던 적이 있었잖니? 에이, 그 얘기를 왜 또 꺼내고 그래요. 그때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요. 귀한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실은 그때 대학병원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엄마 일하는 집 사장님이었단다. 정말이요? 그럼 그 집 사장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 그렇고 말고. 암튼 그래서 엄만 그 집 사장님께 고마워서라도 함부로 다른 집으로 옮길 수가 없어. 그 집 사모가 워낙 개차반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당장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 후임자를 구하기도 힘든 처지고.
그랬구나. 엄마한테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네요. 그치만 엄마, 가끔은 엄마를 위해서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께 은혜 갚는 것도 좋지만 사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을 땐 과감하게 그 집에서 나오시라고요. 알았어. 더는 버틸 수 없겠다 싶으면 엄마가 알아서 박차고 나올게.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렴. 알았어요. 겸사겸사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음성 녹음까지?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죠 뭐.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방법이랑 음성 녹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언젠가 한 번쯤은 엄마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러자꾸나. 며칠 후. 이봐요, 아줌마!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전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확실해?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 거 확실하냐고! 무슨 일인지나 제대로 말씀부터 해보시죠. 뻔뻔하기는. 당신 방금 우리 아들이랑 말 섞었어, 안 섞었어? 말 섞었습니다. 아드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냥 나오는 것 같길래 볼일 보고 난 다음에는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와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문제거리라고 이러세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꼴랑 파출부 주제에 귀한 부잣집 도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게 분수에 맞는 일이냐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뭐라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손 깨끗이 씻어야 한다. 밥 먹을 땐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먹는 게 예절이다. 그런 것들은 엄마가 자식한테 가르쳐야 하는 건데 사모님이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시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아드님께 알려드린 것뿐이라고요. 와, 이제는 아주 사모님인 나까지 가르치시겠다? 당신 대학 근처라도 가본 적 있어? 아니잖아. 국민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다면서? 그런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그러는 사모님은 명문대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자식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습관과 예절도 안 가르치시고 그저 자식을 책상 앞에만 앉혀놓으면 다냐고요? 어머, 이 아줌마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당신 정말 험한 꼴 당하고 쫓겨나고 싶어서 이래? 그러는 사모님이야말로 갑질 좀 그만하시죠. 요새 저만큼 일 열심히 잘하는 가사도우미가 또 어딨다고요? 우와, 이러다 귀한 부잣집 사모님 잡아 잡수시겠네 아주. 일단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오늘 일은 나중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어요. 또 나가시게요? 한창 엄마 사랑이 필요한 어린 아들은 책상 앞에 억지로 앉혀놓고서는요. 이봐요 아줌마. 아니 할머니! 잘 나가는 부잣집 사모님 사생활에 간섭할 생각 말고 그쪽은 그쪽 일이나 잘해. 수틀리면 진짜 확 멍석마리에서 쫓아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뭐 멍석마리? 저기요 사모님. 여보세요. 자기야. 나 금방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기라고요? 뭐가? 방금 전화로 그랬잖아요. 자기야라고. 내가 그랬나? 우리 남편 전화야 남편. 밖에서 저녁 먹자 해가지고. 아무튼 난 얼른 나가봐야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들한테 말 한마디도 섞지 마. 이거 진짜 마지막 경고야. 이보세요 사모님.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딜 가시는. 그냥 나가버렸네. 근데 어째 느낌이 영. 저 여자가 사장님을 자기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사람 좋은 우리 사장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부부끼리 둘이서 회식하러 나갈 뿐이 아니신데. 이상하다, 이상해. 그날 퇴근길.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 그래서 퇴근길 발걸음이 자꾸 무겁네.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해. 에이,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어디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겠지. 남편 몰래 골프 치면서 사치 부리러 다닌다구나.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건데요? 내 두 귀로 분명 똑똑히 들었거든. 그 여자가 전화 받으면서 자기야 라고 콧소리 잔뜩 섞어서 말하는 거. 그것도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다. 그냥 친한 친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었을까요? 왜 남자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정말 친한 여자들끼리는 애정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자기라는 호칭을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건 그렇지만. 응? 저건 일단 전화부터 좀 끊어보려무나. 전화는 왜요? 엄마가 방금 뭘 좀 봤는데 아무래도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 같아. 절호의 찬스요? 그게 대체 뭐길래? 일전에 우리 딸이 엄마한테 휴대폰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가르쳐주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엄마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지? 네, 그건 그랬지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구나. 일단 전화 끊으렴.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하자꾸나. 잠시 후. 지금 오셨어요? 어떻게 아까 말한 절호의 찬스는 잡으셨고요? 일단 이것부터 보려무나. 이건 휴대폰 동영상이네요? 이 동영상에 아주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사람은... 우와, 이래서 절호의 찬스라고 하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날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것보다 훌륭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니? 더군다나 이 정도면 우리 손주 살려주셨던 사장님의 은혜도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이고. 그러네요.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어요. 그치만 엄마, 조심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일수록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까지 보장되는 상황에 사용하면 훨씬 좋고요. 그 정도는 엄마도 알아. 어쨌든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 증거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보자꾸나. 얼마 뒤. 저기, 할머니. 왜? 뭐 궁금한 거라도 있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편하게 얘기해보렴. 이 할미가 아는 얘기라면 얼마든지 대답해 줄게. 그게 그러니까 밤하늘에는 별님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낮에는 하늘에 별님이 없는 거예요? 달님이랑 별님은 왜 밤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녀석, 호기심이 많은 걸 보니까 장차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구나. 달님이랑 별님이 왜 밤하늘에만 있냐면 말이다. 엄마 왔다. 근데 우리 아들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있었니? 네, 제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구나.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가 대답해 줄게. 그러니 우리 아들은 얼른 영어학원 다녀오렴. 밖에 학원차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치만 지금 꼭 대답을 듣고 싶은데. 엄마 말 들어야지. 그래,
지금은 일단 엄마 말씀 들으렴. 어머니가 이 할미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야. 네, 할머니. 대신 나중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아드님 나갔으니까 이제 할 말 하시죠. 이젠 아주 아나무인으로 나오시겠다. 내 마지막 경고를 똥구멍으로 들어 처먹었는갑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말 섞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다 노인네 무식이 우리 아들한테 옮을 수도 있다고. 사람이 한 공간에 살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섞겠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보셨잖아요. 애가 엄마한테 오죽 정이 없으면 가사도우미 할머니한테 질문하고 의지하겠냐고요. 우와, 이놈의 노인네 진짜 선 넘네 아주. 그러는 사모님이야말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죠. 아무리 제가 의리고 사모님이 갑이라고 해도. 뭐가 어쩌고 어째? 못 배워 처먹은 파출부 주제에 감히 누가 누굴 가르치겠다고 이래? 더 말할 것도 없고 곱게 말할 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랬다가는 진짜 확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는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어쩌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냈다가는 그쪽도 큰 코 아주 제대로 다칠 텐데.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아줌마 혹시 무슨 꿍꿍이라도 꾸미고 있는 거야? 글쎄요. 그거야 때 되면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협박 따윈 안 통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여보? 사장님 오셨어요?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는 어쩐 일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재택근무하려고 일찍 들어왔어. 그랬군요. 그럼 제가 죽이라도 준비해드릴까요, 사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서재에서 업무 보고 있을 테니까 준비해서 가져다 주세요.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보지 그래? 눈치를 보니까 오늘도 밖에 약속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그렇지만 그럼 얼른 나갔다 올게요. 죽 잘 챙겨 먹고 계세요. 얼마 뒤. 그냥 쌀죽입니다. 냉장고에 전복이랑 있었는데 혹시라도 소화가 잘 안 되실까 봐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넣은 쌀죽으로 준비했어요. 부드럽게 드시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실은 저 하나도 안 아파요. 건강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왜 일찍 퇴근을 하셨는지.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뒤숭숭해서요. 마음이 뒤숭숭하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와이프가 요즘 바람을 피우는 것 같거든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여사님,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집에서 통화를 한다거나 할 때 대화 내용을 예의주시해서 듣고 기억해 두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단 사장님께서도 사모님을 의심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네, 다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탁도 드리는 거죠. 또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아내를 일부러 밖으로 내보낸 거고요. 그 사람이 행여라도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군요. 어쩌면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이 동영상부터 보시죠. 얼마 전 제가 퇴근길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건...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사모님이 불륜남 팔짱을 끼고서는 둘이 다정하게 성인용품 정모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불륜이 사실이었다는 거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용품점에 나와서는 둘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째 동영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이 제 아내가 확실해요.
당연하죠.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찍은 동영상이니까요. 암튼 원하신다면 이 동영상을 사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헌데 불륜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동안 왜 굳이 함고를 해오셨었는지. 딸아이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이요? 네. 딸 다니는 회사에서도 불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륜을 제보한 제보자가 불륜 당사자들한테 고소를 당했다더라고요. 물론 제보자의 무죄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고소를 당했다는 심리적 충격만으로도 제보자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 동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여사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심이 좀 되시는 거죠? 당연하죠. 안전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여사님 덕분에 이렇게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에이, 저도 사장님께 은혜를 갚는 건데요, 뭐. 사장님 덕분에 저희 손자 잘 치료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여자의 갑질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암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열쇠집 연락처 아시는 곳 있나요? 그럼요. 전화 한 통이면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열쇠집은 왜? 집안의 모든 열쇠를 새로 바꾸고 대문도 꽁꽁 걸어 잠급시다. 그 여편네가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못 들이도록. 네, 잘 생각하셨어요. 당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열쇠가 망가졌는지 문이 안 열려요, 여보. 오밤중에 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행패야, 행패는? 뭐라고? 남의 집? 이 노인네가 슬슬 노망이 들었나?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문이나 열어. 오늘부로 남의 집 됐으니까 남의 집이라고 하지, 이 쓰레기녀나. 하긴 나 같아도 바람 피운 배우자 따위는 집에 못 들어오게 열쇠 바꾸고 문 걸어 잠그지. 바람이라니. 인연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사장님께서 벌써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시던걸. 아니야. 남편이 분명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얼른 문 좀 열어줘. 제발 열어주세요, 여사님. 됐고, 사장님 말씀만 간략하게 전할게. 불륜남이랑 성인용품점이나 들락거리고 아들 자식 내팽개치고 호텔이나 다니는 인연 따위는 오늘부로 이 집안 식구 아니야. 그니까 고성방가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남의 집 앞에서 썩 꺼지렴. 아니야. 아니라고. 안에서 내 목소리 다 듣고 있지,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니까 문 좀 열어줘, 제발. 그렇게 그 갑질 쓰레기 불륜녀는 이혼당했어요. 한편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대기업 수준의 복지와 급여를 저에게 제안도 해주셨죠. 덕분에 그년의 갑질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집안의 살림을 훌륭하게 도맡고 있답니다.